합의하나요? 라는 뉴스입니다. 빈스 맥맨과 WWE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자네 그랜트 소송이 공개 재판이 아닌 비공개 중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향후 모든 심리와 증거 제출, 증언 과정은 일반 법정이 아닌 비공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언론과 대중이 접할 수 있었던 재판 자료나 내부 문건 공개도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금액과 세부 조건 역시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WWE와 빈스 맥맨을 둘러싼 추가적인 내부 정보가 세상에 공개될 가능성도 크게 줄게 됩니다. 미국 법원 공동 신청서 조인트 모션에 의해 알려진 이번 소송은 WWE 역사상 가장 큰 법적 위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빈스 맥맨의 향후 행보와 TKO 체제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공개 재판 대신 비공개 중재로 전환될 경우 WWE에게도 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 신청서 제출이 곧 중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결국에 합의가 될 것 같고, 자네 그랜트도 일단은 스피커업이 정의 구현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많은 선물을 받아온 입장에서 이 비공개로 가게 되면 또 큰 돈방석에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WWE도 자네 그랜트도 좀 윈윈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하긴 하기 때문에 비공개보다는 정의 구현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WWE가 일단은 큰 산을 넘어선 것 같아요. 큰 고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옛날 거의 스테로이드 파동, 그리고 뇌진탕 단체 소송에다가 또 워리어랑 법정 고문한 거, 거기에 또 이어서 오웬하트 사건,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합병 관련해서 주주들과의 소송, 한 요 정도가 제일 큰 법정 공방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자네 그랜트 건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거의 한 단체 뇌진탕 소송은 넘어선 것 같고 거의 스테로이드 파동 바로 밑에 급인 것 같아. 역사상 거의 한 두 번째로 큰 소송인 것 같아. 굉장히 치명적인 소송이에요 진짜. 그만 좀 이겨! 라는 뉴스인데요. 제이우스의 킹 오브 더 링 진출을 둘러싼 팬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WWE 유튜브에 올라온 제이우스의 토너먼트 승리 영상은 좋아요 15,000개에 싫어요가 76,000개를 넘기면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댓글 역시 핀 벨러나 LA 나이트가 더 적합했다, 혹은 WWE가 블러드라인 출신만 또 밀어준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 우소는 SNS를 통해서 You guys love me so much, 너희는 날 너무 사랑한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메인 이벤트 제이 우소 피로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WWE 선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인 이벤트 제이 우소 피로감, 이게 좀 길죠. 길고 많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저도 근데 이거 직캠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거 보셨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진짜 설마 하면서 보거든요. 왜냐면 얘만 아니면 되니까, 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 보는데 역시나다. 또 워낙 복선이 너무 두터웠어요 사실. 그죠? 지금 뭐 로만 레인즈에게 지령을 받아서 코디에게 도전해라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제2 우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중계 끝나자마자 심술 내버림 그니까. LA Knight No 라는 뉴스인데요. LA 나이트가 WWE 킹 오브 더 링 계획에서 막판에 제외되었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셀프메이드 PW에 따르면 불과 지난주만 해도 WWE 내부에서는 LA 나이트가 2026년 킹 오브 더 링 우승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WWE가 크리에이티브 방향을 수정하면서 계획이 변경됐고 결국 다른 방향으로 토너먼트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최근 팬들 사이에서 LA 나이트의 활용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트는 US 챔피언십을 잃은 이후 다시 블러드라인 관련 스토리에 휘말렸고 로우에서도 제이 우소, 제이코 파투와 얽히는 전개가 이어지며 또 다른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이 우소의 킹 오브 더 링 진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차라리 LA 나이트가 우승했어야 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WWE 유튜브와 SNS에서도 LA 나이트의 이름이 꾸준히 언급될 정도로 팬들의 지지는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물론 WWE 계획은 수시로 바뀌는 만큼 LA의 우승 확정 단계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LA 나이트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셈이 됩니다. 링사이드 뉴스에 따르면 WWE가 제이 우소를 더 안전한 선택지로 판단했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WWE 내부에서는 최근 스맥다운에서 발생한 LA 나이트의 경기 실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는 WWE가 현재 메인 이벤트급 포지션에서는 LA 나이트보다 제이 우소를 더 안정적인 선수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는 제이 우소가 최근 몇 년간 부상 없이 꾸준히 주요 스토리를 소화했고 관중 반응과 상품 판매, 라이브 이벤트 반응 등 여러 지표면에서 검증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할 말이 없지 않냐? 회사 내부에서 제이 우소가 몇 년간 부상 없이 꾸준히 주요 스토리를 소화했고 관중 반응과 상품 판매, 라이브 이벤트 반응에서 검증되었다. 이거는 팩트야, 팩트.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 이게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여기 실효는 없죠. 온라인 반응은 안 써져 있어요. 팩트만 써져 있어, 팩트만.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 제이우소가 증명한 부분만 써 있습니다. 분명 유튜브 실효율은 더 많은데 그 부분은 안 써져 있고. 근데 진짜 LA 나이트는 진짜 나는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해, 난 솔직히. 왜냐면은 저번 로우에서도 마이크 잡다가 놓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짜치고, 이 유럽 투어에서도 619 하다가 링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 부분도 웃긴데 무엇보다 저번 스맥다운 있죠. 저번 스맥다운 내가 중계한 경기에서 바로 저번 토요일 너무 충격적인 게 프로모를 하는데 제이 우소를 견제해야 되는 프로모였거든요. 백스테이지에서. 근데 지미 우소로 헷갈렸어요. 그래서 지미 우소로 헷갈려서 1분가량 계속 마이크 워크를 하다가 제이 우소구나 막 이러면서 제이 우소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지미라고 말해버렸네 막 이래요. 너무 충격이었고, 이 넷브레이커 실수도 이 스플렉스 바깥으로 넘어가다가 스플렉스 바깥으로 넘어가서 점핑 넷브레이커가 LA 나이트의 주무기잖아요. 주무기인데 이거를 지가 많이 쓰는 기술인데 실수해. 그래서 나는 요즘에 LA 나이트 엘보우 드랍도 너무 불안하고 서전트 점프도 너무 불안한데, 심지어 이 LA 나이트 엘보는 성공하고 서전트 점프 슈퍼플렉스도 성공했어. 근데 이 스플렉스 벗어나고 점핑 넷브레이커를 실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스맥다운에서 프로모도 실수하고 경기에서도 실수한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밀어주겠어. 월드 챔피언 주는 각본을 받았는데 거기서 막 보차 막 2개 3개 해 막 어지럽지, 그죠? 그래서 얘가 좀 계륵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킹 오브 더 링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킹 오브 더 링은 죽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경기로 증명해야 되는 게 킹 오브 더 링이라 제이 우소랑 LA 나이트는 죽어도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제이 우소는 된대. 제이는 안 돼. 그러니까 핀벨러가 이겼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모두 핀벨러인데 아마 이방 사람들은 핀벨러 좋아하는 사람 많아서 핀벨러 많이 응원했을 텐데, 아니 제이 우소가 우승하더라니까. 나 이기자마자 팍 이랬잖아. 결국 스네부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돈 되는 카드를 택한 듯. 그니까요. 근데 제이 우소가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니까, 지표상으로 증명을 해내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근데 LA 나이트는 확실히 킹 오브 더 링이 될 인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선발전에서까지 마지막까지 보치를 냈기 때문에 저는 LA 나이트 킹 오브 더 링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LA 나이트가 어울리는 곳은 난 머니 인 더 뱅크라고 생각해. 머니 인 더 뱅크가 굉장히 직관적이야. 머니 인 더 뱅크 그 가방을 따자마자 감격에 겨워서 막 수만 명의 팬들하고 같이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이렇고 막 생각해. 막 너무 재밌잖아. 도파민이 막 터지잖아. 그래서 나는 좀 LA 나이트는 머니 인 더 뱅크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이 돼요. 머니 인 더 캐싱인 보치는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캐싱인 보치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캐싱인으로 뛰어들어가다가 미끄러지는 게 캐싱인 보치다. 캐싱인으로 어떻게 보치가 나지? 그러니까 그 옛날 타이터스 오닐 마냥 링 밑으로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이 LA 나이트 열성 팬들이 거품 물고 쓰러지는 날이 머니 인 더 뱅크로 알려져 있어요. 단체로 뒷목 잡는 날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 올해도 꼭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니 인 더 뱅크 제가 예약해놨는데 중계를 LA 나이트 꼭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지럽습니다. LA 나이트 생각만 하면 좀 어지러워요. 진짜 너무 아픈 손가락이야. 핀벨러만큼이나. 근데 좀 LA 나이트 뉴스는 참 할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옛날 얼리얼2 보면 거진 메인 이벤트급의 기회를 주려고 할 때마다 트리플 H는 CM 펑크를 밀었는데 CM 펑크가 결국에 계속해서 다른 B안 C안에 밀리잖아요. CM 펑크가 트리플 H의 A안이었는데, 그런 거 마냥 LA 나이트가 좀 약간 그런 위치인 것 같아. 그죠? LA 나이트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이 가장 큰 적이야, LA 나이트는. 제가 전년도 입중계 모든 위클리 쇼 다 할 때만 해도 LA 나이트를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저는 LA 나이트를 좋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 삼칠하면 머인뱅 캐싱이 실패도 널 위한 모멘트였어 할지도 몰라. 그만큼 LA 나이트는 안 좋다.
나츠님 제이 우승 한 표 거십니까? 지금 서사의 모든 결말은 제이한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이거를 꼭 그래야만 하나 싶은데 근데 그럴 것 같아. 너무너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그럴 것 같이 흘러가요. 그죠? 아니 브라켓 자체가 사실 보면은 브라켓이 오바페미 결승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보레반스 아니면 제이 우소인데 제이 우소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제보레반스를. 왜냐면 스토리라인상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제이 우소는 이 로만 레인즈에게 지령을 받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막 어떻게 블러드라인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근데 이게 스맥다운에서 열리잖아? 스맥다운이면은 MFT가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스맥다운이라서. 근데 뭐 제보레바스가 올라가면은 오바페미가 무조건 이기겠지만 제이우소가 올라갈 경우에는 무조건 제이우소가 이길 것 같아. 왜냐면 오바페미는 어제 로우에서도 도미닉을 꺾고 나서 브록 레스너를 입에 올렸잖아.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결승에 나와서 방해 좀 해줘 이 소리잖아. 뭐 브록 레스너가 결승전을 방해하러 사우디까지 오려나? 라는 의문부는 생깁니다만은 브록 레스너를 입에 한 번 더 담았다는 게 결승전을 방해당할 것 같은 강한 암시로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방해하러 사우디까지 오나? 썸머슬램 로만 대 제이 트라이벌 컴백 100% 같습니다. 그니까요. 지금 제이 우소가 우승한 다음에 이 로만의 지령은 코디 로저에게 도전해 이거였는데 제이가 나는 족장이 되고 싶어. 이게 약간 지금 우리 그 아세이홍도 얘기했잖아요. 제이가 이겨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맞추더만. 근데 그러려면 천하의 오바페미가 져야 되는데 제이 우소 따위에게 그죠? 그러려면은 브록 레스너가 무조건 방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브록 레스너가 사우디까지 와야 된단 말이지. 난입하려고. 와 진짜 이거는 나 진짜 상상을 초월한 것 같아. 제이가 25년 로럼, 26년 킹 오브 더 링, 27년 머인뱅 설마 이러려네요. 매 하나씩.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는 싫어요가 많은데 WWE 현장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신기하게 현장 반응이 좋아. 또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차피 그리고 사람들 싫어요 같은 거는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라. 코디 로즈도 랜디 오튼 상대로 역풍을 맞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냥 다 잊혀졌잖아요.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코디 로즈 현장 가면 그냥 다 막 환호밖에 안 하고. 또 코디 로즈는 마이크업도 워낙에 잘하니까 리키시는 성불하겠군. 그니까 제이를 민심 올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이를 좀 약간 밀어줄 것 같아요. 그냥 극본적으로 제이가 우승할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왜냐면은 오바페미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어제 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기출 변형으로 이기긴 했어요. 근데 이기고 나서 브록 레스너를 입에 담는 순간 이미 나가리야 오바페미는. 그죠? 이미 우승보다 브록 레스너가 더 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본인도. 그러면은 브록 레스너가 킹 오브 더 링 결승에서 사우디까지 와서 방해할 것 같아. 나는 방해할 것 같아. 그럼 제이 우승 우승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로만이 잘했어 역시 내 사촌 이러면서 이제 코디 목 따와 WWE 벨트를 나에게 가지고 와 이럴 텐데 제이가 막 심각한 표정하면서 막 뒤돈처럼 막 심각한 표정하는 거 있죠. 막 이러면서 No woof 막 이러면서 I want you 이러면서 그렇게 보여. 이 바티스타 트리플 H 할 게 보여요. 바티스타 로얄럼블 우승하고 스맥다운 갈 줄 알았는데 트리플 H에게 도전하던 그게 보인다고. 이 제이 우소가 킹 오브 더 링 우승하고 코디 로저에게 도전하려다가 방향을 바꿔서 로만에게 도전하는 그 바티스타 트리플 H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제이 우소가 킹 오브 더 링 우승할 것 같네요. 그죠? 제이 우소의 보치 모음집입니다. 이래도 LA 나이트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못 맞추냐 진짜. 이건 병신 연기였고 이거 CM 펑크한테는 혼났죠 이거.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제이 우소 진짜. 처음에는 밀어줄만 하다 생각했거든. 처음에는 워낙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러면 밀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한 것 같아. 보통 이렇게 경기가 안 되는 애들은 점점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내리막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LA 나이트처럼. 근데 제이 우소는 내리막이 없어. 태그팀 살짝 바깥 공기 좀 쐬고 태그팀으로 다시 또 이제 메인 이벤트 전선으로 오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제이는 광대 느낌이고 라기사는 멋진 모습이라 보치가 더 눈에 띄는데. 그쵸. 박명수님도 뭐 남한테 욕하면 박명수님 욕해줬다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이 우소는 실수해도 되는 광대인데 LA 나이트는 좀 가오를 잡아야 되는 애라 가오가 많이 상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LA 나이트가 WWE 챔피언이 되는 방법인데요. 사모안이었다면 벌써 먹었겠죠. 이게 근데 로만 레인즈 몸에 LA 나이트 얼굴을 합성한 게 아니라 LA 나이트 특유의 가슴에다가 사모안 트라이벌 문신을 합성했어. 이건 몸이 LA 나이트 몸입니다. 제가 LA 나이트 몸을 아는데 여기 밴드까지 이거 LA 나이트 몸이거든요. 이게 합성을 굉장히 잘했네요. 헤어스타일은 코디. 그러네. 코디 헤어스타일에 사모안 문신하면은 LA 나이트가 WWE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사모안 버전 조앤드리 같네요.
챔피언이 어디란 뉴스인데요. 다음 주 열리는 WWE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PLE 주요 대진이 점차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킹 오브 더 링 결승, 퀸 오브 더 링 결승, 세스 롤린스와 브론 브레이커의 스틸 케이지 매치, 트리 윌리엄스의 US 타이틀전이 예정되었습니다. 팬들은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라는 대회 이름과 달리 타이틀전 비중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만 레인즈의 월드 타이틀 방어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행사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대진들은 오바페미 대 제본과 제이우소 경기 승자, 이유스카이 대 샬럿과 리브 모건 경기 승자, 트릭 윌리엄스 대 카멜로와 리키 세인츠 경기 승자, 브론 브레이커와 세스 롤린스의 케이지 매치 등입니다. 근데 이제 PLE 대진들이 아시다시피 5경기 내지는 6경기만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킹 앤 퀸으로 2경기를 허비를 했고 이 세스하고 브론 브레이커 경기 역시 타이틀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정 대진 중에는 트릭 멜로 경기밖에 챔피언십이 없는 거야. 근데 많이 해도 6개잖아? 보통 5개 하고. 그럼 이제 2개의 경기 정도가 메인 챔피언십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여성 챔피언십 하나 한다고 치면은 메인 챔피언십이 들어갈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로만 아니면 코디밖에 못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리브가 챔피언이라고? 그러네. 챔피언이 경기를 하긴 하네. 아니 그거는 리브가 결승을 갔을 때 얘기지 이 사람아. 리브가 결승을 못 가면 챔피언십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대진표고 무엇보다 이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챔피언십 위주로 배치가 되던 PLE의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는 챔피언십이 별로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게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맞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이라서 시청률이 안 나오니 뺄까 크크. 삼치체제는 나우챔이 늘 이랬음. 챔피언십 개수가 적었음. 나우챔 오바가 우승하고 나우챔에서 브록이 로만 상대로 승리하고 아 그렇게 해서 썸머슬램에서 타이틀전으로 묶고 더블로 간다. 괜찮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괜찮네요. 지금 로만을 누가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브록 레스너 따위에게 질 수가 없어요. 로만이 지금 로만은 그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그 어딘가 우주 레벨에 있어. 아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퀸 오브 더 링은 더 모르겠고 리브 모건 대 샬럿 플레어. 리브 모건이 챔피언인데도 참가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샬럿이 좀 이기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리브 모건 이기고 링 오브 더 킹 이기고 썸머슬램에서 리브 모건의 월드 챔프 뺏자. 아 그러니까 결승에서 리브 모건이 이긴 샬럿이 리브 모건한테 도전해서 리브 모건의 벨트를 뺏는다? 괜찮네요. 샬럿의 여론이 어떻게 좋아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너무 아팠지만 이란 뉴스인데요. 삼두근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되는 로건 폴이 로우의 깜짝 컴백 오스틴 시어리와 함께 제본 에반스를 설득하며 비전 합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는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WWE TV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한 셈입니다. 팬들은 그의 WWE 활동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두근 찢어진 게 CM펑크 6개월 결장한 거를 비웃었지만 본인이 당해보니까 겁나 아팠고 하지만 6개월 결장은 너무 길다. 빠르게 복귀했다. 일단은 일링 액션 경기는 안 하고 경기 내에서 뭐 액션은 안 하겠지만 일단 매니저 역할 같은 걸로 배역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로건 폴 반갑더라. 그니까요. 책임감 강한 우리 폴. 로건 폴 부상 때문에 핸들이 실종됐는데 노래만 나왔다. 아 그러네. 아니 로건 폴은 나왔는데 조 핸들이가 안 나왔네. 아 그러네. 되게 예리하다. 이번 스맥에서 비전이 재본 경기를 방해할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러네. 비전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오스틴 시어리랑 한따까리 했기 때문에 비전이 방해할 수도 있겠네요. 제본 에반스를. 그러면은 제이우소가 결승에 가고 그럼 결승에서 오바팸이랑 제이우소랑 경기하다가 브록 레스너가 방해를 해서 제이우소가 우승을 하고 그래서 코디 로즈랑 대립할 것 같았는데 로만 레인즈 트라이벌 컴뱃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그게 지금 정설로 굳어가고 있는데 그러네. 너무 싫다. 저는 근데 지금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WWE가 변화구를 쏴서 오바팸미를 우승시킬 수도 있다는 변화구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에 한 번쯤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WWE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부부 하세스 대립 스토리가 이번 철창 매치가 파이널 스토리라 합니다. 그럴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주로 이렇게 일반 경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주로 기믹 경기로 마무리하니까요. 기믹 경기가 마지막 최종전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있을까 싶어요. 비전하고 세스에게. 참 갈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 길이 너무 명확했는데 그 갈 길을 억지로 틀은 뒤에 그러니까 세스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충격의 부상 이후로 벨트를 내려놨잖아요. 벨트를 내려놓고 그때 꼭 스피어
세스를 꼭 꽂았어야 됐을까? 어차피 세스는 에볼루션을 하려고 한 거였고 거기서 키 작은 바티스타, 브론 브레이커, 라면 먹은 랜디 오튼, 브론슨 리드 이렇게 해갖고 걔네 둘을 띄우려고 한 거였으니까 생각보다 부상이 또 오래 안 갔고 한 2개월 갔나요? 3개월 갔나요? 2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벨트를 내려놓는다 한들 오히려 그 벨트를 자신의 부하들이 되찾게끔 이끄는 왕좌와 같은 휠체어에 앉은 세스 롤린스가 비전의 리더로서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납 후에 이렇게 배신을 당했어야 됐을까? 이 배신이 비전이랑 그룹을 다 망쳐버렸어. 단기 도파민 때문에 너무 빨리 배신함. 그니까 너무 아쉬워요 진짜. 예.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트리플 H 바티스타 스토리로 세스하고 브론 브레이커로 챔피언이 되는 브론 브레이커 스토리 쓰려고 한다면 차라리 브론이 세스의 도움으로 챔피언이 된 다음에 세스가 내려오는 벨트를 손에 쥐고 그 다음에 세스를 버려버리는 스토리가 나오는 게 훨씬 재밌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번에 진짜 세스의 배신은 최악이었다고 생각해. 이번에 케이지 매치를 누가 이기고 얼마나 좋은 경기를 뽑던 간에 이 두 선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난 서로를 버릴 수 없을 것 같아. 경기만 재밌을 예정. 그러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안 오세요? 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WWE 복귀설이 돌았던 드루 맥킨타이어가 당분간 링에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썸머슬램 전 복귀설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WWE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복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는 영화 하이랜더 리부트 촬영을 마친 뒤 여러 영화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며 연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WE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더 찍는다, 안 온다, 유럽 투어도 안 온다. 지금 미국인데 2주간 유럽을 또 가요. 영국을 가거든요. 월말에 영국을 한 번 더 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희망을 가지긴 할 겁니다만은 드루가 추가적으로 영화를 촬영을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예 영화가 확정이 된 뉴스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깜빡하고 안 퍼왔는데 이 러셀 크로우 액션 영화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드루는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럽 투어 포스터에 계속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영화를 더 찍고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서는 영화에 들어갔다던데 그게 그 러셀 크로우 영화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지금 드루 맥킨타이어가 헐리우드 에이전시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오랫동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려놓는 거니란 뉴스입니다. WWE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공식 홍보 포스터가 수정되었습니다. 원래 포스터에는 리아 리플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근 공개된 버전에서는 티파니 스트래튼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리아의 부상과 관련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WWE는 리아의 복귀 시점에 대해 별다른 업데이트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티파니 스트래튼이 여성 US 챔피언십 자격으로 포스터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아 리플리가 저번 스맥다운 유럽 투어 때 발목을 절뚝이면서 목발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아 리플리가 다리 부상이 있다. 투어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리아 리플리가 벨트를 내려놓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 그 의혹과 더불어서 리아 리플리 얼굴이 있던 이 포스터가 티파니 스트래튼의 얼굴로 바뀌면서 이번에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여성 WWE 챔피언십이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진 것은 물론이고 벨트를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여성 US 챔피언십은 단 한 번도 PLA에서 경기를 치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첼시 그린이 초대 챔피언이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PLA에서 경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티파니가 이번 PLA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그러면 사상 최초의 여성 US 챔피언십이 PLE에서 열리게 됩니다. US 챔피언십의 데뷔전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리아 스맥 오자마자 이런 스맥 진짜 막았겼나. 나도 그 생각을 해요. 왜 내가 하는 스맥다운만 왜 이러는 거야? 이 생각을 나도 했어. 갑자기 카길이 노선 전환하고 리아랑 스토리 쓰는 선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 카길 예전에 US 챔피언 조도 안 먹었는데 그니까요. 지금 카길이 티파니랑 아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좀 보기 힘든 경기가 나올지도. 프로 정신 빛났다. 스맥다운 퀸 오브 더 링 4웨이 매치에서 제이드 카길이 예상치 못한 해프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경기 도중에 샬럿 플레어와 솔 루카가 시도한 더블 슈퍼플렉스 장면에서 제이드의 가발이 부분적으로 벗겨진 것입니다. 영상 슬로우 모션을 보면 샬럿의 위험한 기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이드의 머리를 잡으면서 가발이 느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낙하 충격까지 겹치며 실제 머리카락이 잠시 노출됐지만 제이드는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경기 후 그녀는 SNS에
오늘 내 가장 큰 공포가 현실이 됐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라며 유쾌하게 반응해서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일이고 생각보다 이슈가 많이 됐고 생각보다 응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샬럿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살짝 기우뚱하니까 가발을 탁 잡아버렸거든. 그러고 나서 가발이 그때 살짝 헤어라인이 쑥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슈퍼플렉스 당하고 나서 충돌이 있어가지고 가발이 쑥 올라갔는데 지금 이걸로 뭐 한간에는 헤어라인이 엄청 위에 있다. 거의 황비용이다. 얘 탈모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리는 팬도 있고 그 와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흑인 문화에서는 가발 쓰는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수치인가 봐. 그랬는데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빠르게 경기를 이어나갔다? 거기서 좀 찬사를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고정되는 가발이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데미지가 세대요. 이게 벗겨지는 순간 두두둑 하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통을 이 표정 봐봐.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잘 이어나갔다. 제이드 카길의 프로 정신이 빛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길이 엄청나게 칭찬받고 응원받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흑인 머리카락에 태생적으로 곱슬이라 그죠? 예, 맞아요. 흑인 여성분은 가발이라 상징성이 있긴 함. 덕분에 소유선해처 접수가 자연스러웠음. 그래서 이번에 제이드 카길의 가발 사건이 굉장히 많이 화제였어요. 굉장히 많이 화제였어요. 이 버버레이조차도 버버레이가 원래는 이제 제이드 카길의 경기력을 비난하던 인물이거든. 비판하던 인물인데 그 버버레이조차도 제이드 카길 너 이번에 정말 큰일 해냈어. 넌 정말 프로다웠어. 막 이렇게 샤라웃 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되게 이게 좀 개인적으로 큰 이슈인가 봐. Her real hairline looks king crazy. 그녀의 진짜 헤어라인은 미쳤다. 생각보다 위에 있네. 그래서 이 포스팅이 굉장히 화제인데 아니 여기에는 되게 밑에 있는데 그죠? 거의 변발 수준이네. 진짜 헤어라인이. 굉장히 많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씨 거의 황비용이요. 로마가라는 뉴스입니다. WWE 월드 챔피언 로만 레인즈가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UFC 행사에 참석한 로만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SNS에서는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로만이 다시 공개적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 팬들이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TKO가 UFC와 WWE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만큼 회사 차원의 초청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트리플 H, 닉 칸, 쉐인 맥맨 등 WWE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만 레인즈가 이 UFC 250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논란이다. 로만 레인즈가 일전에도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마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UFC 250이 백악관에서 열리는 만큼 본인이 속한 회사의 가장 큰 이벤트잖아. 그래서 이거를 참석 안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초청됐을 때 단연코 회사의 얼굴인 만큼 가야 된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참 이게 에우랑은 이게 또 반대로 가네요. 에우는 F-아이스 챈트가 나오고 그러게요. F-아이스 챈트가 굉장히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죠. 그냥 브로디킹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브로디킹 나올 때마다 방송국이 손발을 발발 떨고 있습니다. 지금 또 브로디킹 나왔을 때 F-아이스 챈트가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브로디킹이 안 나오니까 이거 이민관리국 욕하는 챈트 나왔다고 브로디킹 출연을 안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막 논란이니까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참 여러모로 정치적인 문제가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재밌는 게 트리플 H는 삼치존이라 상대를 이렇게 샤라웃 해주거든. 근데 로만은 자기를 가르친다.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맥구 로만 한판이라는 뉴스입니다. 로만 레인즈의 백악관 UFC 행사 참석 이후 UFC 스타 코너 맥그리거가 SNS를 통해 반응을 남기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TKO가 장기적으로 WWE와 UFC의 초대형 크로스오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과거부터 악연이 있었습니다. 와, 이게 10년 전이네. 2016년 맥그리거가 WWE 로스터 전원을 혼내줄 수 있다 라고 발언을 하자 로만이 내 다리만한 게 조용히 해라 라고 응수한 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도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자 팬들의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You're the size of my leg, shut up 이라고 말한 적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에 참석한 로만 레인즈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코너 맥그리거가 인용하면서 RT하기를 한 다음에 그 본문에다가 Who? WHO 누구?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맥그리거랑 로만이랑 또 한바탕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흥미가 지금 생기고 있는 와중이에요. 근데 뭐
경기까지는 안 가겠죠. 경기까지 갈 일은 없겠는데 뭐 키보드 배틀 한 번 더 뜨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때 재밌었어요. 넌 내 다리만 하다 닥쳐라. 이때 좀 재밌었거든요. 뭔가 맥그리거하고 로만 레인즈가 또 한 번 갈등이 생기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경기까지는 안 가겠죠 설마. 그래서 이번에 TKO가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로만 레인즈의 사진을 샤라웃 했는데 코너 맥그리거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따까리 하는 거 아니냐, 크로스오버 이벤트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원문에 있어서 그 얘기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냥 늘 있는 맥구의 떡떡이지.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계속되는 로만 레인즈 뉴스인데요. 족장님 관심법이란 뉴스입니다. 전 WWE 스타 킬러 크로스가 로만 레인즈에 대한 인상을 밝혔습니다. 머슬맨 말콤과의 인터뷰에서 크로스는 로만은 진짜와 가짜를 바로 알아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았지만 함께했던 순간들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로만을 속이거나 잘 보이려고 하면 바로 눈치챈다. 진솔하게 대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로스는 2022년 WWE 복귀 후에 로만 레인즈와 드루 맥킨타이어의 메인 이벤트에 투입됐지만 결국 예정되었던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추측인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복귀 후에 로만하고 드루하고 메인 이벤트에 투입됐지만 결국에 대결이 성사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로만은 진짜하고 가짜를 알아보잖아요. 로만을 속이거나 잘 보이려고 하면 바로 눈치챈다고 캐리온 크로스가 경험담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만을 속이려고 하거나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로만이 눈치채서 결국에 예정되었던 대결이 성사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로만이 진짜와 가짜를 바로 알아보기 때문에 가짜 캐리온 크로스가 얕은 수가 걸린 게 아닌가, 인터뷰로 뒤풀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여기 오른쪽이 머슬맨 말콤입니다. 나름 유명한 WWE 관련 유튜버예요. 찐 벨트 어딨냐라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로우에서 팬들의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로만 레인즈가 들고 나온 월드 챔피언십 벨트가 평소 사용하던 개인 커스텀 사이드 플레이트가 사라지고 일반 WWE 플레이트가 장착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WWE 실수로 복제품을 가져왔거나 로만의 실제 벨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WWE는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로만 레인즈 아니면은 WWE 둘 중에 한쪽의 잘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사이드 플레이트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이 로만 레인즈의 RR 로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WR 로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벨트를 안 가져왔다. 누군가 안 갖고 왔어요. 벨트를. 그죠? 그러면 이제 상점에서 기본으로 팔고 있는 거는 이렇게 WWE 로고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심심한 WWE 로고만. 이게 그러니까 상점에서 파는 레플리카 벨트를 갖고 나온 거야. 왜? 진짜 찐 벨트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수가 들고 다닐 경우에는 선수가 안 갖고 왔어요. 선수가 직접 뭐 공항이나 뭐 여기저기 오갈 때마다 늘 본인이 갖고 다닌다. 그런 경우에는 로만의 잘못으로 로만이 안 갖고 온 겁니다. 아니면 회사 쪽에서 보관하고 회사 쪽에서 이동할 때 같이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선수 쪽에서 분실 사고가 일어나니까 가방 분실 일어나면 바로 그냥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보유하고 이동하는데 이 벨트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개인의 실수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사이드 플레이트가 기본인 것으로 보아서 일단은 찐 벨트 없습니다. 없었어요. 어제 로우에 확실히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작지 않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벨트 끝 부분에 동그란 부분 하나 없던데 그거 고치나. 그러니까 그 사이드 플레이트가 기본형이었어. 공항에서 벨트 검사 걸리는 일이 가끔 발생함. 그래서 그 벨트 걸릴 때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한간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아, 당신 로만 레인즈죠, 당신 벨트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코디 로즈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만 레인즈, 어제 로우죠. 어제 로우에서 저도 이 장면을 봤는데 이 로만 레인즈가 원래 자신의 벨트에는 사이드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벨트를 지가 안 갖고 왔든 회사가 안 갖고 왔든 누군가 안 갖고 왔어요. 그죠? 회사가 안 갖고 왔든 본인이 안 갖고 왔든 누군가 벨트를 안 가져왔고 진품을
그래서 가품, WWE 행사에서 파는 가짜 벨트를 메고 왔습니다, 로만이. 그래서 사이드 플레이트가 없죠. 로만 레인즈를 상징하는 더블 R 사이드 플레이트가 없는 가품을 가지고 벨트를 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근데 종종 있어요, 종종 있고, 뭐 타단체 얘기입니다만은 벨트를 잃어버려서 그 벨트를 그냥 검은 자루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 검은 자루에 뭐가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 근데 이제 악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고 싶은 벨트 난 안 보여줘 이러는데 사실은 잃어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타단체 경우에. 정상화된 로우라는 리뷰입니다. 이건 현재 리뷰예요. 현재 제 리뷰가 아닙니다. 이번 주 로우에서 가장 큰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체드 게이블의 복귀였습니다. 게이블은 약 1년 만에 본래 캐릭터로 돌아와 루셋과 맞붙었고, 팬들은 현재 WWE에서 가장 뜨거운 스토리라인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WWE가 복귀와 함께 테마곡을 변경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바 페미와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킹 오브 더 링 경기도 이상한 반전 없이 깔끔하게 진행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로만 레인즈와 제이콥 파트의 중심의 블러드라인 스토리도 큰 충격을 줘 호평이며, LA 나이트가 블러드라인과 엮인 것만 빼면 모든 게 좋았다는 여론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우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체드의 노래가 지금 좀 말이 많은데, 한간에는 그 알파 아카데미 전에 원래 하던 음악이 돌아온 거다? 이런 얘기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기존의 음악이 더 좋다. 지금의 이 락 음악은 별로다. 일단 좀 촌스럽기도 한데, 딴에는 노린 점이 제가 듣기로는 어제 후렴구가 좀 이렇게 박수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만, 약간 그걸로 좀 바이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요즘 사실 WWE 선수들이 거진 콘서트장이잖아요. 떼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로 흥망성쇠가 갈리기 때문에 약간 좀 선역 쪽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쓰던 음악은 빰빠라빰빰빰빰 그거 있잖아. 그거는 이제 유석을 외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근데 물론 앵글도 선역 때도 유석 챈트 받고 잘했습니다만은 굳이 그걸 또 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WWE 쪽에서.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 어울립니다. 저도 안 어울리고 어색해요. 또 그 박수가 아직 사람들이 처음 보잖아. 어제 초면이잖아요, 그 음악이. 초면이라서 얼타고 있는데 게이블이 혼자서 유도하고 있는 게 애처로워요. 이게 만약에 실패되면은 오히려 이 선수를 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확실히 최대한 빨리 텔레비전에 많이 노출시켜서 대중들에게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쓰던 간에. 알파 아카데미 말고 아메리칸 알파 시절 싱글곡이었다가 이번에 바뀌었다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이 원래 쓰던 음악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NXT 때부터 봤는데 저 음악은 어제 처음 들었어, 나는. 3,500만원짜리 가면이란 뉴스인데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실제 경기용 마스크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WWE와 페네틱스는 최근 체드 게이블과의 마스크 대 마스크 경기에서 사용된 사인 마스크를 경매에 내놓았으며, 수익금은 중증 질환 아동을 돕는 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시작가는 약 $1,000였지만 현재 입찰가는 이미 2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매 종료까지 열흘 이상 남아있어 최종 낙찰가는 3만 달러를 도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22,000달러라 3,5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3만 달러 넘어가면 4,500만원이 넘어가는 거라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3만 달러면 거의 4,8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마스크 하나가 보시면은 이 가면대 가면 게이블과의 경기 때 썼던 가면인데, 여기 찢어진 부분까지 다 그대로 돼 있어요. 찢어진 부분까지 피만 잘 닦아내고, 이 화면상 제가 가로 비율로 보내드리니까 잘려 있습니다만은 여기 하단의 마스크 턱 조임새 부분에 사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매 남아있어요, 날짜가. 경매 남아있으니까 저 마스크 욕심나는 분들은 페네틱스 쪽에 사이트 가시면은 경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경매 사이트 가봤거든요. 페네틱스 가시면은 경매 입찰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도전해보세요. 약간의 뻥 입찰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결제 비슷한 것까지 가야지 입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뻥카는 아마 안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또 지금 가치가 높은 가면이긴 하죠. 다음 뉴스입니다. 아들 덕의 평생이란 뉴스입니다. 레이 미스테리오가 한때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세월 링 위에서 활동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예전 같은 열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프로레슬러에 도전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레이는 도미닉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다시 불꽃이 살아났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트리플 H 역시 과거 레이가 명예의 전당 입성 당시 사실상 은퇴 수순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레이는 여전히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레이는 60세까지도 레슬링 할 것 같다 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가 도미닉을 WWE에 집어넣는 게 WWE 다시 재입단 당시에 본인의 계약 조건이었어. 그러니까 도미닉은 계약 조건으로 낙하산으로 입성한 거거든. 그래서 도미닉이 굉장히 특혜를 받는데 그만큼 잘하고 있고, 레이도 도미닉 때문에 덕분에 덩달아서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딸도 지금 퍼포먼스 센터 풀타임이에요. 풀타임. 다음 뉴스입니다. 존예 관중 누구라는 뉴스인데요. 여성 월드 챔피언 리브 모건이 주말 동안 월드컵 경기 관중석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리브는 네덜란드와 일본 경기 현장을 찾았으며 방송 카메라에도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에 팬들은 리브의 월드 챔피언십 방어전보다 월드컵 출연 횟수가 더 많다라는 우픈 댓글이 공감을 받았습니다. 월드컵이 앞으로도 북미 전역에서 계속 진행되는 만큼 다른 WWE 스타들의 관중석 등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이 근데 한국 방영분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치즈직에서 월드컵 중계하잖아. 근데 채팅창이 막 올라가는데 채팅창에서 마고로비야, 마고로비네, 막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마고로비 아니야 이 일반인들아, 마고로비 아니라고, 마고로비 아니야 리브 모건이라고 이렇게 또 외치면 저 사람은 WWE 지금 여성 월드 챔피언인 리브 모건입니다 막 이러면 알겠어 씹더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해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무튼 마고로비 아니라고. 리브 모건은 일본 대표팀이 네덜란드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알러브 자펜이라고 올렸더라고. 그래서 일본 쪽을 응원하려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객석에 또 잡혔죠. 총 들고 띵동 무죄라는 뉴스인데요. 리브 모건의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됐던 쇼온 첸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포스트 레슬링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쇼온 첸에게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첸은 약 1년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재판은 30분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미국 연방보안관과 ICE가 협력해 캐나다 국적인 첸의 신병을 인계받도록 결정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조치는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당분간 리브 모건에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SNS를 볼 땐가? 제가 이제 옛날 입중계 할 때 입중계 끝나고 나면은 막 2부로 SNS 보잖아요.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머리 거의 탈모 반반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중국계 쇼온 첸이라고 있는데 이 스토커가 총기를 들고 리브 모건 집 앞을 배회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년간 구금되고 재판을 30분 만에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로 판결이 났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재판이 30분 만에 종료가 돼? 아니 뭐 배심원들 입석하고 판사 막 들어오고 막 인사하고 막 사건 발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면은 한 15분 지날 것 같은데 그냥 진단서 딱 보고 아 심신미약이네 무죄 땅땅땅 이러고 거의 이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재판을 한국에서 했네요. 그니까 아니 저놈의 싱싱미역 그니까 아니 이게 그 당시 리브 모건 집 앞에 CCTV예요. 총기를 들고 벨트를 하거든요. 총을 든 채로 벨트를 했는데 무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 리브 모건 집에 있었으면 이건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집은 에바야 라는 뉴스입니다. 리아 리플리가 사생활 침해로 인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남편 버디 매튜스와 함께한 트위치 방송에서 리아는 일부 팬들이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어떤 팬은 스맥다운 티켓을 구해달라며 문자를 보냈고 집 근처까지 찾아온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아는 사생활이 전혀 없는 기분이라고 털어놨습니다. WWE에서는 과거 소니아 드빌이 스토커의 자택 침입 피해를 겪었고 리브 모건 역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다. 티켓 좀 주세요. 집까지 찾아온다.
사람들이 가끔은 무서워. 너도 무서워? 나한테 문자한다니까 내 번호로. 내 번호로 문자해. 스맥다운 티켓 달라고. 그녀랑 연락이 닿았다고 바로 티켓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프라이버시가 없는 것 같아. 계속해서 근데 유독 저희 뉴스만 많이 다루는 것 같긴 해요. 이 민폐 팬들의 민폐 행동들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그리고 에볼루션 참가 멤버로 보이는데 This is depressing. 이거 정말 슬프네. 여기에 있던 여성들이 다 WWE를 나갔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다 나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 나이아 잭스, 라카산이죠. 라카산, 리아 리플리, 메가스타, 베일리도 뭐 빼놓을 수 없는 포스 위맨에다가 나오미, 사모아 라인이죠. 또 절대로 AW 조선은 안 되는 여성, AW 절대 조선 안 되는 여성, 나탈리아 나이드하트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나머지 R포인트. 그러네, R포인트네. 이번 뉴스는 특종인데요. 제가 직접 PWS 대표님과 통화를 통해서 알아낸 특종입니다. PWS와 신일본이란 특종입니다. 많은 화제를 모았던 PWS 뉴스입니다. 자세한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PWS와 부시로드, 이 신일본이 스타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부시로드죠. PWS와 부시로드 간의 미팅이 있었고 대화는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PWS 대표님과의 취재에 따르면 함께 아시아 시장을 잡아보자고 의기투합하였답니다. 스타덤과 신일본 모두 견학했고 일본 측에서 굉장히 대우를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마리골드 흥행도 찾아갔으나 보자마자 PWS를 알아봤으며 부시로드와의 연계를 생각해서 운영진은 제외 여성 선수들만 마리골드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무언가 큰 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제가 직접 PWS 대표님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하셨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모두 다 봤잖아요. 가서 미팅한 건 다들 아실 텐데 내용이 궁금하잖아. 근데 뭐 내용이랄 게 뭐 거진 뭐 디테일은 없습니다만 함께 아시아 시장을 잡으려는 무언가 협의가 있는 것 같아. 자세히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대표님이. 그러고 나서 스타덤 흥행도 가고 신일본 흥행도 가고 이 높은 수준의 대표님이 굉장히 놀랐다. 온 김에 마리골드도 보자 하고 갔다가 마리골드 측에서 알아봐가지고 PWS 측을 해서 간부진들은 거리를 일부러 뒀대요. 방금 미팅했는데 마리골드랑 같이 있는 게 사진이라도 찍히면 마리골드 쪽이랑도 얘기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여성 선수들 예니 선수, 포이즌 로즈 선수만 일본 마리골드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PWS하고 신일본이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차만 마신 건 아니다. 좀 뭔가 큰 게 올 것 같다. 이 정도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CO 지원 클래식 참전. PWS 쪽에서 먼저 선수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련 형식으로 좀 영라이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련 형식으로 누군가를 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PWS 흥행 때 한두 명 정도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본 내에서 교류 형식으로 되게 막 엄청 비싸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교류 형식으로 선수를 보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봐요. 개인적으로는 좀 베테랑 선수들, 몸값은 낮지만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노장들 좀 기대해봐요. 전 나가타 유지 오면 좋을 것 같다. 네임밸류는 높지만 몸값은 낮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일단 한번 기대해볼게요. 시오님 경기 뛰던데 일본에서. 그거는 큐슈죠. 큐슈 타지리 선수 단체, 거기서 경기 뜁니다. 타카기 신고 기대합니다. 와, 오면은 진짜 난리 나겠다. 와, 타카기 신고 대 시호 이러면 진짜 쇼를 찢어버리겠죠. 네, 기대되네요. 이기던 지던 이란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가 프로레슬링 철학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AJ는 WWE에서 승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건 UFC가 아니라 TV쇼다. 경기에서 이긴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은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배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팬들 사이에서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경기에 몰입해야 되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의 본질을 둘러싼 흥미로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AJ 스타일스의 당시의 철학인 것 같아요. 당시의 철학. 이 WWE에 왔을 때 당시에도 선수 말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년에서 10년 이상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의 마인드를 설명한 게 아닐까? WWE에서 승패는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아예 뭐 모든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죠.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는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진성 레슬링 팬들은 특히 로만 레인즈랑 처음 대립을 시작했던 입성 초기 때 커진 모든 대진들
팬들을 AJ 스타일스를 응원했잖아요. 또 우리 말년에 또 코디 로즈랑 아이퀸 매치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타이틀 전선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걸려 있었던 AJ 스타일스인데 우리는 그때마다 되게 목 놓아 AJ 스타일스를 외쳤잖아. 근데 당시에 이 남자가 자신의 승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좀 서운하게 들리긴 합니다. 진더말 개연성 없이 잡고 WWE 챔피언 됐을 때 에제니까 가능했다고. 그때 너무 좋았죠. 그때 너무 좋아서 레스너와의 드림 매치를 봐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AJ는 그냥 이타적인 사람이라 그런 듯 그릇이 큼 승패가 중요 안 하더라도 모멘텀 박살나고 잡아보다 못한 상태 되면 유력 방출 후보 되니 의욕도 떨어지고 복잡해진다고 하시니 모르겠어요. AJ 말도 맞기도 하네요. 그래서 AJ 당시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후속 뉴스입니다. 착하던 나쁘던 AJ 스타일스가 빈스와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라고 평가하면서 WWE에서 AJ 스타일스로 성공할 기회를 준 인물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AJ는 빈스는 내가 퇴근 후 함께 게임할 친구는 아니었지만 내게 기회를 준 상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AJ는 빈스 체제에서 2차례 WWE 챔피언에 올랐고 언더테이커의 마지막 WWE 경기 상대를 맡을 정도로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빈스 맥맨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많은 선수들이 후일담식으로 얘기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다 변함없는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빈스에 대해서 좋던 싫던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걸 좀 지향하는 느낌이 모든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느껴져. 그죠? 또 빈스 시대 때 AJ를 처음에는 안 좋아했는데 무슨 핏불이니 뭐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좀 시키려고 하다가 처음에 로얄럼블 때 일단 처음 놀라고요. 로얄럼블 때 환호성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품 판매량을 보고 2번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핏불이 그래서 철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빈스가 좀 AJ를 다시 본 게 아닌가. 빈스는 좀 AJ 특유의 그 촌뜨기 억양, 남부 억양이라고 하나? 그 억양을 좀 싫어했다고 해요. 그 억양 사투리를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장갑 잘 팔렸다고 크크. 나도 있는데 장갑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찾아봐야 돼. 선물 받았었는데 캐나다 직관 간 친구가 사줘가지고 이 음악은 내가 그거 직접 남은 선배님 앞에서 했잖아. 남은 선배님이 무슨 이 레스네이션 2에서 럼블 매치 참가하는데 자기가 좀 이따가 참가를 하게 될 거래. 자기가 참가하게 되면은 이 음악을 꼭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남은 선배님이 딱 테마음악 울리니까 딱 일어나니까 내가 이 음악은 막 이러면서 막 원조 앞에서 내가 너무 웃겼어요. 빠와까를 미치게 만드는 빈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라방 스토리 전개란 뉴스인데요. 블레이크 멀로와 티파니 스트래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티파니의 트위치 방송에서 제본 에바스와 함께 등장한 블레이크 멀로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티피타임 케이크가 등장하자 갑자기 케이크 장식을 훼손하더니 누군가 티피타임이라고 외치자 티파니의 얼굴을 케이크에 매우 강하게 쳐박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분노한 티파니가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방송은 급히 종료됐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대립이 TV에서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멀로는 트레이드마크 등장씬에서 앞으로 거울은 안 쓸 거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면서 메인 로스터에서의 등장씬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방송하다가 케이크의 머리를 엑스펙터 페이스버스터 쓰듯이 이 양손으로 자꾸 퍽 봤거든요? 엄청 세게 쳐박아요 얼굴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광석으로 런하는 블레이크 멀로의 짤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그 머리 쳐박기 전에는 일반 팟캐스트처럼 썰들을 많이 풀었는데 이제 멀로는 그 등장할 때 거울이 이제 없습니다. NXT 때 거울 등장신을 했고 그 거울 등장신이 또 게임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어서 멀로도 감격에 젖었던 바가 있는데 이 메인 로스터에서는 거울을 안 쓸 거라고 해요. 근데 거울을 안 쓸 거라고 한 만큼 본인의 등장씬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뭔가 만족스러운 것 같아. 좀 기대가 됩니다. 거울은 코디 거야. 대충 모르니 멀로야. 그렇죠. 이게 또 지금 화제를 모았던 티파니 스트래튼의 스트리밍인데 티파니 스트래튼이 스트리밍 할 때만 해도 얘 또 실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가 많았는데 블레이크 멀로가 지금 프로모만 나오고 백스테이지에서 유럽 대 얼굴만 내비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우스 쇼만 좀 띄웠는데 티파니 덕분에 좀 활로를 튀었다? 티파니랑 대립을 시작해서 스맥다운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술 시전처럼 하지. 엑스펙터 같다니까?
엑스팩터 페이스버스터 같아. 이런 식으로 각본에 본인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한다면 티파니가 앞으로도 WWE에서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활용은 되게 환영할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또 나중에 스맥다운 할 때 막 자료화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KO, shout out to Uncle Randy. 그래서 이제 랜디 오튼에게 RKO 맞았던 이야기 하고 있는데, 랜디 오튼과의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티파니가 RKO 아파라고 물어보니까 RKO 아파, 내 목이 잡힌 채로 땅바닥에 끌려가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경험이었어. It was a great experience. 그래도 좋았어. 얘는 근데 뭔가 방송 전개가 좀 어색하지 않냐? 말을 좀 이렇게 좀 스피디하고 막 안 뜨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명 한 명 말할 때마다 막 엄청 많이 뜨네. 이 방송을 안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죠? 인터넷 방송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둘 다 얘기 듣는 거 맞냐? 핸드폰만 보냐? 채팅해 있느라 그런 거지. 채팅해 있느라. 예. 나는 이 둘의 대립이 산소보다 더 필요해. 엄청나게 절박한데요. I have a list. Blake, do you want this? No, I'm British. I want US 챔피언 원해? 그러니까 아니, 난 영국이냐. to bring back the European Championship. 유로피언 챔피언십을 되돌릴 거야. 이 둘의 대립도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케이크를 머리에 쳐박았고요. 그 장면이 스맥다운의 자료화면으로 나와서 뭔가 대립이 시작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카길이 먼저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데뷔 프로모 나오고 있는데, 블레이크 몰로가. 다음 뉴스입니다. 무열형이나 올려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배우 김무열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됐던 존 시나가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사진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존 시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론 머스크 사진을 게시했는데, 일부 팬들은 이를 세계 최초의 조달러 자산가가 된 머스크를 축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댓글에는 근데 왜 이걸 올렸냐, 존 시나가 다시 턴일했다 라는 반응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존 시나는 평소에도 설명 없이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게시물은 유독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 시나 포스팅 중에 가장 악플이 많은 포스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막 바티스타 막 이렇게 하는 막 GIF도 댓글에 있고, 뭐 Why you post this 뭐 이렇게 막 흑인이 막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막 의아해하는 움짤도 올린 짤도 있고, 막 이 여러 움짤들이 존 시나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릴 정도로 여론이 많이 안 좋고, 재밌는 점은 제가 퍼오는 뉴스 원문 사이트에 최근 김무열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됐던 존 시나가 이게 원문이에요. 제가 추가한 게 아니라 영어 원문에 이게 있습니다. 영어 원문에 이게 있고, 지금 참교육이 글로벌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미국에선 1위를 못했습니다만은 전 세계 통합으로는 1위예요, 참교육이. 그래서 이제 존 시나가 적잖게 화제입니다. 지금 원래는 존 시나 닮은 꼴 김무열이었는데 지금은 김무열 닮은 꼴 존 시나로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존 시나 포스팅은 그냥 에나그램 수준, 그것도 맞는데 확실히 이게 조달러 자산가가 되자마자 올린 거라서 이 의미가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진 올리는 게 싫은 거. 이 남자가 로우에 나와서 처맞은 이유가 존 시나랑 영화를 찍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랑 존 시나랑 같이 리틀 브라더라는 코미디를 같이 한다. 그래서 홍보차 처맞았다. 에릭 앙드레 이번 로우에서 사먼 스플래시 많이 맞은 인물이죠. 무서웠을 것 같아 되게. 다음 뉴스입니다. 부커티 은퇴전? 이란 뉴스입니다. 트리 윌리엄스가 꿈의 대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스니커 리포트 인터뷰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선수로 군터, 부커티, 로만 레인즈를 뽑았습니다. 특히 부커티에 대해서는 만약 그의 마지막 경기 상대가 된다면 엄청난 영광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커티는 현재 NXT 해설자로 활동 중이지만 과거 트리 윌리엄스의 캐릭터 형성과 입장곡 인기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스토리라인 경기는 충분히 성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커티가 지금 은퇴전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트리 윌리엄스의 개인적인 소망에서 나온 뉴스죠. 트리 윌리엄스가 군터는 지금 현 시대의 가장 최고의 악역이기 때문에 꼭 만나고 싶다. 로만 레인즈 역시 WWE 선수라면 모두가 목표로 하는 선수라 꼭 만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부커티를 가장 원한다. 부커티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인물이며 부커티가 또 싱글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은퇴시킨다면 엄청난 영광일 것이라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윌리엄스, 부커티 이거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죠? 맛있을까? 근데 이게 부커티가 은퇴 전에 제대로 싱글 경기 치르지 않았잖아요. 또 북엔드를 계승하고 할렘 사이드킥을 계승하고 있는 트리 윌리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커티와 트리 윌리엄스가 성사된다면은 페이퍼뷰
주요 대진에 하나가 돼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미러전 그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트릭 윌리엄스 프로레슬링의 마운트 러시모어를 뽑았는데요. 트릭 윌리엄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락, 오스틴, 부커티, 레이저 라몬. 얘는 좀 캐릭터가 세고 프로모가 좀 강한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레이저 라몬도 골든 제네레이션 때 프로모로 완전히 찢어 먹어 들어간 케이스거든. 그때 당시 영화 스카페이스를 굉장히 오마주를 잘해가지고 제대로 먹혀들었었죠. 부커티? 얘에게 있어서 부커티는 신이야. 트리 윌리엄스에게 있어서 부커티는 신입니다. 신. 스카톨 때보다는 레이저 라몬이 프로모가 더 강했죠. 그때 당시에 그 뭐라 하지? 인종이 있었는데 그 인종을 되게 대표하는 되게 프로모가 강한 인물이었어. 쿠바 쪽 인물. 일리아 너니라는 뉴스입니다. WWE가 최근 선수들의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슬링 옵저버의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미국 내 여러 단체들이 수년간 같은 문제를 겪어왔으며 현재 WWE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선수들의 장기간 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비자가 생각보다 이슈가 있죠. 그래서 WWE도 레이 페닉스라던가 유럽 쪽 선수들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경기 매치업이 그날 즉흥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건 TMI인데 PWS도 돌프 지글러나 이토마키 같은 선수들의 비자를 정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정식으로 업무용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세금을 뭐 굉장히 많이 냈다, 이렇게 금액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다라고 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선수의 비자 문제는 생각보다 엄격하고 기습적인 스케줄의 차질을 많이 만든다. 일리아가 차라리 비자 때문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비자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일리아는 그냥 안 나온다. 트럼프 정부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맞지. WWE는 친트럼프 성향인데 정작 트럼프 체제 때문에 외국 선수들 비자 문제가 복잡해진. 그치. 일리아는 그냥 저희 추측이에요. 제목을 재밌게 짓고 싶어서 추측이고요.